저희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벌써 두 번째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항암을 받는 동안 토마토 먹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확실히 좋아지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대로 드시면 토마토의 항암과 항염 효과까지 100%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과 영양,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건 항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항암 토마토 만드는 방법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꼭지만 제거하고 껍질째 잘게 잘라주세요. 저는 보통 사이즈 8개를 사용했습니다. 양파는 반 개를 잘라주시고 마늘은 4, 5쪽 정도 사용합니다. 양파와 마늘이 너무 많으면 주스로 드실 때 위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다 잘린 재료를 모두 믹서기에 잘 갈아주세요. 냄비에 옮겨 담은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2큰술 정도 둘러줍니다. 센 불로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바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미리 소독해둔 유리병에 옮겨 담은 뒤에 밀폐시키고 병을 거꾸로 뒤집어서 식혀주세요. 이때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병에 80% 정도만 채워주셔야 하고요. 거꾸로 뒤집으면 병 안이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대로 실온에서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캔닝이란 말 그대로 집에서 토마토 통조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번만 만들어두면 몇 달 동안 드실 수 있고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다른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매일 꾸준히 드시면 항암에 좋은 레시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마토는 빨간 완숙 토마토를 사용해 주세요. 조금 덜 익은 토마토를 구입하셨다면 집에서 빨갛게 될 때까지 충분히 완숙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에틸렌가스를 내뿜으면서 스스로 후숙이 되는데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후숙이 멈춰버립니다.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실온에 두셔야 하고요.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넣어서 밀폐시키면 에틸렌 농도가 높아져서 후숙이 빨라지기도 하고요. 더 빨리 숙성시키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처럼 에틸렌 발생이 높은 과일들과 함께 보관하셔도 됩니다. 토마토를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껍질째 먹기입니다. 토마토는 껍질을 버리시면 안 돼요. 간혹 껍질이 질기다고 데쳐서 벗겨내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토마토 껍질에 라이코펜 성분이 5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가장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의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라이코펜은 마치 소방수처럼 이 활성산소라는 불꽃을 꺼뜨려서 세포가 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무서운 건 영양소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먹을 것이 없으면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영양분을 끌어오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없던 혈관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라이코펜은 이 혈관 공사를 막아서 암세포가 굶어 죽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암이 무서운 건 자꾸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려는 특징이 있잖아요. 암 자체도 무섭지만 자꾸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는 것도 암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점인데 라이코펜은 마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암세포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라이코펜 성분이 토마토의 껍질에 많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색이 빨갈수록 많이 함유되어 있고 열을 가할수록 그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토마토를 가열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의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데요. 잘게 부셔서 가열을 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방출되는데 생으로 먹을 때보다 2~3배 정도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라이코펜 성분 역시 가열을 하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5분 정도 끓이는 것으로는 라이코펜 함량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15분 정도 끓이게 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되고 항산화력도 강화되는데요. 30분 이상 끓이게 되면 맛이나 비타민 C가 손실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는 것이 맛과 영양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15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이 점이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토마토 캐닝을 만들 때 토마토만 사용하지 않고 양파와 마늘을 함께 넣고 갈아줍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 그냥 듣기만 해도 서로 맛이 잘 어울리는 지중해식 조합이죠. 그런데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이 재료들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고 마늘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라이코펜과 케르세틴, 알리신은 서로 다른 계열의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염증을 다중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양파의 케르세틴은 특히 혈압을 내려주고 피가 끈적해지지 않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요. 암세포가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몸속 염증을 줄여서 암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양파의 케르세틴 역시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달여서 먹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케르세틴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요리에 함께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따로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늘 특유의 매콤한 맛은 알리신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혈액이 뭉치지 않게 해서 심장병 위험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암세포에도 독한 약처럼 작용을 해요. 암세포가 커지지 못하게 하고 일부는 스스로 죽도록 신호를 보내면서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암세포가 양분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알리신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막기 때문에 셋을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의 시너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에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바로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겁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서 올리브 오일까지 함께 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2~3배는 더 높아지게 되고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도 장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되면서 2배에서 4배까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토마토 캐닝을 하실 때에는 올리브 오일도 꼭 추가해 주세요. 그런데 왜 꼭 올리브 오일이어야 할까요? 집에서 사용하는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도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기름 역할을 넘어서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름 종류가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존재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처럼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하는 기름입니다. 나중에 기름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든 토마토 캐닝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주스처럼 드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루틴으로 올리브 오일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오일을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드시면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카레도 항염 효과가 탁월한 강황이 들어간 음식인데요. 카레를 끓일 때 토마토 캐닝을 넣으면 고기 냄새도 잡아주고 상큼한 맛이 나는 토마토 카레가 됩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늘 드시는 고추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토마토 캔닝과 고추장을 1:1 비율이나 입맛에 맞게 비율을 조절해서 드시면 손쉽게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저당 고추장으로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나 오이를 찍어 드실 때 그리고 비빔밥을 드실 때 이 고추장을 활용하시면 매일 먹는 반찬으로 올리기 좋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으로 유명하지만 멜라토닌도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멜라토닌은 가열할 경우에 오히려
흡수가 떨어지고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면을 위해서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은 저녁에 생토마토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에 먹는 방법이 다르니 서로 다른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밤마다 오늘은 잠을 좀 잘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영상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상의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